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은 욘스 마인드, 절판된 도서인데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제리 양, 피에르 오미디아르, 세계 1%의 행복한 부자들 욘스. 그들의 부와 성공, 행복한 삶을 끌어당길 수 있었던 특별한 백만장자 마인드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욘스란 누구인가? 욘스는 부자 백만장자, 억만장자, 초고소득층, 엄청난 재산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Young and wealthy, but no 말의 머리 글자와 무리를 뜻하는 s를 결합한 말로써 욘스는 평범해 보이는 젊은 부자를 의미합니다. 자수성가해서 큰 부자가 된 그들은 자신의 부와 성공을 자랑하지 않으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와 베품과 자선사업과 선행을 실천하는 행복한 부자들입니다. 21세기 부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부자들이고요. 한편 초저소득층, 중산층, 욘스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을 소득 수준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돈과 돈 벌기에만 집착하고 자신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기만 하는 부자들은 아등바등 사는 중산층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라. 말 한마디가 미래를 결정한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말이 되고 당신의 말은 당신의 행동이 된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습관이 되고 당신의 습관은 당신의 품성이 되며 당신의 품성은 당신의 운명이 된다. 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잠시만 들어도 그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훤히 보인다. 사람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투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고 그들의 미래를 정확히 그려낸다. 평소 당신은 무엇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가? 당신이 하는 말은 배의 방향키와 같아서 당신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결정한다. 부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만 신변잡사 혹은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산층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반면 신변잡사에 대한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늘어놓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그릇이 큰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평범한 사람은 유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남 이야기를 좋아한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말을 분명히 하라. 중산층 사람들은 부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생겨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차,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음악, 휴가 등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있고 스포츠 팀을 소유하고 있으며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고 음악을 제작하며 주요 휴가 관광지를 개발한다. 중산층 사람들은 부자들이 개발하고 만든 상품들을 소비하기 위해 자신의 돈을 쓴다.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데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물론 부자들도 연예계 소식을 듣고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를 좋아하지만 그걸 가지고 수다 떠는 데 시간을 허비하진 않는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람들이 연예계 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와 명성에 대해 부러움과 경외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큰 부를 명성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연예인들의 삶에 쉽게 혹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삶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자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의 삶에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의 삶에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불안감은 사라지고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소모적인 뒷담화에 목숨 걸지 말라.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주변 사람들을 험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사람들 등 뒤에서 뒷담화하는 건 미성숙하고 무지한 행동이다. 부자들은 사람을 존중한다. 사람들을 쓸데없이 의심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안다. 누구나 무슨 일이건 간에 마음에 들지 않고 싫은 구석이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칭찬하는 버릇을 갖도록 하라. 부자들은 사람들에게 늘 칭찬의 말을 건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자존심을 살리는 지혜를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깎아내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의심은 당신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뒷담화, 비난, 의심, 험담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그런 행동은 하면 할수록 인생의 도움은커녕 해밖에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테니 말이다. 이제부터 사람들을 깎아내리지 말고 칭찬하라. 그 편이 마음 편하다. 그리고 지금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칭찬받기 싫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을 칭찬하는 법을 배워서 행동에 옮기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그들이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부자들도 유행, 상품, 가십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중산층 사람들이 그러는 것과는 다르다. 부자들은 다른 누군가가 가진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 얘기한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부를 일궈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서로 생각을 나눈다. 욘스 친구들 중 한 명과 나는 각자가 참석한 다른 세미나에서 필기한 것을 서로 교환한다. 무언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흥미로운 주제를 찾아냈을 때에도 늘 서로 의견을 나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주로 그 사람이 무슨 아이디어를 가졌는지,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에 이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자들이 현재 유행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최고의 자산이다. 왜 부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즐겨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돈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면 일단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부자들은 좋은 아이디어, 생각이 돈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한다. 아이디어보다 더 큰 자산은 이 세상에 없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큰 부자가 된다는 말이다. 아이디어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은 이 세상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자.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 말라. 10중 8구 핀잔만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다른 부자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하지만 좁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힘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좁을 수밖에 없다. 돈은 힘이지만 아이디어는 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닌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간단한 방법. 자신의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는 것만으로도 창의성은 높아진다. 꾸준히 상상력의 세계를 확장시키다 보면 부를 가져다 주는 아이디어들이 본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부자들에게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건 문제도 아니다. 그들에겐 다만 그 아이디어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해서 실행에 옮길 것인지가 고민이 될 뿐이다. 다른 사람 험담이나 뒷담화를 하거나 유행이나 가십, 신변 잡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줄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다. 첫째,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말하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중산층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써야 된다. 예를 들어 불가능하다 대신에 가능하다, 할 수 없다 대신에 할 수 있다,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쓰도록 하라. 그리고 뭐 할까처럼 남에게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묻는 수동적인 말 대신에 뭐 하겠다처럼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능동적인 말을 하라.
둘째, 불평, 불만은 그만. 투덜이가 되지 마라. 중산층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 솔직히 말해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 늘어놓을수록 불만의 대상이나 불만거리가 점점 더 많아진다. 괴롭히는 직장 상사에 대해 불만을 가질수록 직장 상사는 당신을 더 괴롭힐 것이다. 말의 힘은 정말 무서운 것이어서 자신이 입 밖으로 내뱉은 말 그대로 나중에 꼭 한 번은 자신이 겪게 된다. 부자들 중에 투덜이는 없다. 내가 아는 백만장자, 억만장자 친구들 중 그 누구도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말은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혹시 마음속으로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지 않은가? 자신이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을 한번 잘 들어보라. 그럼 금방 알게 된다. 불평, 불만을 늘어놓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감사한 마음으로 삶이 주는 교훈을 얻어라.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붓는 짓을 멈추고 복을 받고 싶다면 불평, 불만하는 걸 그만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중에 하나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인생이 감사한 일로 넘쳐 흐를 것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디어와 주변의 이런저런 것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나중에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 내 삶이 지금 내게 무슨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거나 하는 일이 꼬일 때조차 뭔가 배울 만한 교훈은 있기 마련이다. 삶이 주는 교훈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 이온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신변 잡사와 유행과 가십과 타인에 대한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고 집중하는 대상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긴다는 말이다. 당신이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말을 통해 외부 세계로 발산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삶에 그대로 되돌아온다는 캐서린 폰더의 말처럼 우리는 자석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와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끌어당긴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 생각하지도 바라지도 말라.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삶에 달갑지 않은 일이 생겨나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바라면 귀중한 정신력을 낭비하게 된다. 반대로 원하는 바를 끊임없이 생각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온다. 레이먼드 홀리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다. 부와 성공을 바라면 싫어, 뭐뭐 하고 싶지 않아 라며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대상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속에 공존할 수가 없다. 한쪽이 반드시 우위를 점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감정이 당신의 정신을 지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나폴레온 힐.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야 한다. 우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르거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하지만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길게 늘어놓는다. 싫어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이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지만 싫어하는 것을 통해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원하지 않는 것의 목록을 만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문하라.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의 목록을 원하는 것의 목록으로 채워가라. 이 목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하는 것이 더욱 분명히 보일 것이다. 원하는 것을 정의한 다음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원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집중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서 만들었던 원하는 것의 목록을 긍정의 소망문으로 작성하라. 소망문이 자신의 현실과 맞지 않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 것이다. 그럴 때 소망문을 긍정적인 감정이 들도록 고쳐 써라. 그러면 기대감, 가능성,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의심을 없애는 과정이 필요하다. 무언가를 원하는 긍정의 감정과 그것을 의심하는 부정의 감정은 서로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의심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 이러한 의심을 없애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실현되는 속도는 당신의 믿음의 정도와 정비례한다.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믿음의 증거를 확인하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잇이었습니다.